낡은 빌라의 좁은 방, 공기 중에는 늘 옅은 소독약 냄새와 비릿한 철분 향이 감돌았다. 언니 수아는 매일 아침 지아의 창백한 얼굴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며 하루를 시작했다. 지아는 인공 심박 조율기가 내는 규칙적인 틱틱 소리에 맞춰 숨을 쉬었다. 수아는 지아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새벽 배달부터 밤샘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몸을 아끼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아를 보고 현대판 심청이라 칭송했다. 수아는 그럴 때마다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지아는 제 전부예요. 제가 없으면 저 아이는 숨도 못 쉬거든요. 하지만 수아가 지아에게 건네는 따뜻한 보리차 속에는 아주 미세한 무색무취의 가루가 섞여 있었다. 지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했고 계단을 한 칸도 오르지 못할 만큼 숨가빠했다. 병실에 모여든 기자들과 후원자들 앞에서 수아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지아의 마른 손을 붙잡고 통곡했다. 차라리 제 심장을 꺼내가세요. 신이 있다면 왜 이 착한 아이에게만 가혹한가요? 그 처절한 절규는 실시간 뉴스 채널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수천만 원의 후원금이 쏟아졌다. 수아는 카메라 불빛이 꺼진 뒤 지아의 호흡기 마스크를 고쳐 씌워주며 지아의 귓가에 속삭였다. 봤지 지아야? 모두가 널 불쌍해해. 그러니까 넌 나 없인 안 돼. 지아의 심장이 멎기 직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신원 미상의 20대 여성이 빗길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그녀의 장기가 지아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수술비는 수아가 그동안 모은 후원금과 정체불명의 해외 독지가의 기부로 충당되었다. 수술 당일 수아는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지아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복도 끝 화장실에 들어선 수아의 얼굴에서 눈물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인매를 매만졌다. 드디어 새 것으로 갈아 끼울 시간이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지아의 가슴 속엔 이제 기계음 대신 힘찬 박동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의식을 되찾은 지아는 이전의 지아가 아니었다. 수아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지아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었다. 저 사람 치워줘요. 무서워. 언니가 아니야. 지아의 발작에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수아는 슬픈 표정으로 밖으로 밀려났다. 의사는 수술 후 선망현상 혹은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 진단했지만 수아는 문 너머로 지아를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지아의 퇴원을 앞두고 그녀의 휠체어를 밀어주던 이웃집 청년이 수아의 집 앞 복도에서 떨어진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수아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써온 것이었다. 호기심에 펼친 일기장 속엔 소름 끼치는 문장들이 박혀 있었다. 지아가 웃을 때마다 부모님은 나를 잊는다. 저 아이의 심장을 멈추게 할 방법을 찾았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망가뜨리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일기장 뒷부분에는 지아에게 투여했던 약물의 용량과 그에 따른 심장 손상 정도가 정교한 그래프로 그려져 있었다. 사실 지아의 병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었다. 수아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아에게 강심제와 이뇨제를 교묘하게 섞어 먹여 심근병증을 유도해왔다. 지아가 아플수록 수아는 빛났다. 동생을 간호하는 성녀라는 타이틀은 수아에게 부와 명예, 그리고 지아라는 인간을 완벽하게 소유할 권리를 주었다. 지아가 수술 후 공포를 느낀 것은 본능이었다. 수술 직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수아가 자신의 산소호흡기줄을 잠시 누르며 이제 넌 영원히 내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지아는 우연히 병원 서류 더미에서 기증자의 정보를 보게 된다. 사고사라던 기증자의 이름은 7년 전 행방불명되었던 그들의 사촌 언니였다. 수아는 장기 밀매 조직과 결탁해 있었다. 그녀는 후원금으로 사촌 언니를 납치해 지아 방에 가두어 두었고 지아의 심장이 한계에 다다르자 사고사를 위장해 그녀를 도축한 것이었다. 지아의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은 누군가의 고귀한 기증이 아니라 수아가 살인을 통해 뺏어온 전리품이었다. 진실을 알게 된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 전화를 걸려 할 때 수아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아는 지아의 손에서 휴대폰을 부드럽게 뺏어들며 그녀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댔다. 지아야, 그 심장이 누구 건지 알지? 내가 이걸 신고하면
넌 살인자의 심장을 품고 사는 괴물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심장을 유지할 약, 나만 구할 수 있는 거 알잖아. 수아는 지아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넘겨주며 미소 지었다. 우린 평생 이렇게 행복해야지. 넌 아프고 나는 널 돌보고. 지아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뛰는 낯선 심장의 박동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웃음소리처럼 들려왔다. 부모님은 유명한 음악가 부부였다. 막내 지아는 부모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아 대중의 사랑을 받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자라났지만 첫째 수아는 평범했다. 부모님의 시선은 언제나 무대 위 지아에게만 향해 있었다. 어린 수아는 거실 구석에서 지아의 연주를 들으며 결심했다. 지아가 연주를 못하게 되면 부모님은 나를 봐줄까? 수아는 지아의 비타민 음료에 처음으로 치명적인 약물을 섞기 시작했다. 지아의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이 내려지던 날 부모님은 절망했다. 지아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연. 스케줄을 잡고 이동하던 어느 폭우 내리는 밤 의문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브레이크가 파손된 차량은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수아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지만 앞좌석의 부모님은 즉사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지었지만 수아의 주머니 속에는 작은 펜치가 숨겨져 있었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은 지아의 치료비로 빠르게 소진되었다. 수아는 이를 기회로 삼았다. 그녀는 세상 앞에 부모를 잃고 병든 동생을 돌보는 비련의 천사로 자신을 포장했다. SNS와 언론을 통해 자매의 비극을 전시하며 거액의 후원금을 끌어모았다. 사람들은 수아의 눈물을 보며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다. 수아는 그 돈으로 지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아를 천천히 죽여가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다. 지아의 심장이 멎기 직전 수아는 미리 준비해둔 카드를 꺼냈다. 7년 전 부모님의 사고 현장을 목격했던 사촌 언니가 갑자기 행방불명되었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수아는 그녀를 해외로 빼돌린 척하며 사실은 자신의 지하 작업실에 가두어 두었다. 지아에게 가장 완벽하게 맞는 심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아에게 타인의 생명은 오직 지아라는 인형을 유지하기 위한 부품에 불과했다. 수술 후 깨어난 지아는 환각 속에서 부모님을 보았다. 환상 속 부모님은 피를 흘리며 수아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아는 수아가 건네는 미움에서 부모님의 사고날 났던 기괴한 금속 냄새를 맡았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언니가 자신을 사랑해서 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영원히 망가뜨리고 지배하기 위해 타인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지아는 수아의 비밀 금고에서 부모님이 사고 당일 작성했던 진짜 유서를 발견한다. 유서에는 모든 재산을 수아에게 신탁한다는 내용과 함께 수아의 증오가 두렵다. 지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절박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 부모님은 이미 수아가 지아를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치려다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지아는 도망칠 수 없었다. 수아는 지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지아야, 내 심장은 아빠를 죽게 만든 그 브레이크를 자른 내 손으로 사온 거야. 부모님의 피와 사촌 언니의 심장으로 만든 내 목숨 정말 버릴 수 있겠어? 수아는 지아의 귀에 무겁고 차가운 진주 귀걸이를 채워주며 웃었다. 이제 지아는 수아가 만든 완벽한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무대 위에서 평생 죽지도 못하는 인형으로 살아가야 했다. 지아의 가슴 속에서 타인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수아는 승리에 취해 있었다. 부모님을 제거하고 방해물이었던 사촌 언니의 장기를 적출해 지아에게 이식했다. 이제 지아는 수아 없이는 생명유지 장치조차 돌릴 수 없는 완벽한 인형이 되었다. 수아는 매일 밤 지아의 침대 곁에서 부모님의 유산을 정리하며 콧노래를 불렀다. 그녀는 지아의 눈에 고인 공포를 의존이라 착각하며 만족해했다. 지아는 미친 척 연기하기 시작했다. 수아 앞에서는 멍한 눈으로 침을 흘리거나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은 듯 행동했다. 수아는 방심했다. 지아가 매일 먹는 약을 뱉어내고 대신 수아가 버린 항생제와 독소 성분을 조금씩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아의 가슴 속에서 뛰는 사촌 언니의 심장은 이제 공포가 아닌 복수의 동력으로 박동하고 있었다.
수아는 자매의 감동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더 큰 후원금을 노렸다. 촬영팀이 집을 방문한 날, 수아는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표정으로 지아의 휠체어를 밀었다. 하지만 지아는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는 순간 미리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그 안에는 수아가 밤마다 지아의 귓가에 속삭였던 살인 고백과 협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수아의 가증스러운 미소 뒤로 그녀의 육성이 울려 퍼졌다. 지아야, 내 심장. 내가 죽인 언니 거야. 넌 평생 내 발밑에서 기어야 해.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황한 수아는 카메라를 끄려했지만 지아는 초인적인 힘으로 수아의 팔목을 낚아챘다. 수아는 비명을 지르며 지아를 밀쳐냈지만 순간 극심한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지아가 그동안 수아의 보약과 비타민에 자신이 먹던 독소와 마비제를 조금씩 섞어왔던 것이다. 수아의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했다. 언니, 내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즐거웠지? 이제 언니 차례야. 지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아는 마비된 수아를 끌고 집 안의 비밀 지하실로 향했다. 그곳은 사촌 언니가 감금당했던 수아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작업실이었다. 지아는 수아를 수술대에 묶었다. 수아는 눈동자만 굴리며 살려달라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지아는 수아가 사촌 언니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의 몸에 각종 모니터링 장치를 연결했다. 지아는 부모님의 진짜 유서를 수아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부모님은 언니를 사랑해서 재산을 남긴 게 아니야. 언니가 나를 죽일까봐 돈이라도 줄 테니 제발 멈춰달라고 구걸하신 거지. 근데 언니는 그분들까지 죽였어. 지아는 수아의 명의로 된 모든 범죄 수익금을 익명의 장기 이식 대기자들을 위한 재단으로 송금하는 버튼을 눌렀다. 수아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성녀의 왕국이 단 몇 초 만에 분해되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아는 수아의 귓가에 다가가 속삭였다. 언니는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언니를 위해 가장 비싼 의료진을 붙여줄게. 언니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언니도 평생 침대에 누워 인형으로 살아가게 해줄게.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지아는 피투성이가 된 채 겁에 질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수아를 가리켰다. 이제 수아는 자신이 만든 지옥에 스스로 갇혔다. 정신은 멀쩡하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루게릭병과 유사한 마비 상태로 평생 동생 지아의 자애로운 간호를 받으며 공포 속에 살아가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이다. 지아의 가슴 속 심장이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경쾌하게 뛰고 있었다. 지아는 수아의 품에 안겨 실신한 척 연기하고 있었다. 성녀로 추앙받던 수아의 실체가 드러났고 지아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기적의 아이가 되었다. 하지만 수아에게 내려진 형벌은 법정의 판결보다 잔혹했다. 지아가 치밀하게 계산해 투여한 약물은 수아의 뇌신경계만을 정교하게 파괴했다. 수아는 의식은 멀쩡하지만 눈꺼풀조차 제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없는 락트인 증후 굴라크트 마이너스인 신드롬 상태가 되었다. 1년 뒤 지아는 부모님의 유산과 수아의 은닉 자금을 모두 회수해 도심 외곽에 호화로운 저택을 구입했다. 그곳엔 오직 자매 둘만이 존재했다. 지아는 매일 아침 과거 수아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수아의 창백한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다. 어두워진 저택 안 오직 수아의 가느다란 숨소리와 지아의 차가운 웃음소리만이 톱니다 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